네, 용기 있는 외침 미투 1년이 됐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죠.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목소리들 먼저 듣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이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용기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고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1년 동안에 그동안 많은 미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 특히 검찰의 현직 검사, 여검사가 검사로부터 이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그 폭로에 전 국민이, 특히 법조인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를 시작해서 정치권, 그리고 또 문화계에서 문학, 또 연극계, 나아가서 체육계, 최근에 와가지고는 또다시 이제 그 종교계까지 해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의 권력 관계에 있는 거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봤더니만 뭐 100여 건이 이상이 돼서 한 50여 건 가까이 재판이 넘겨졌고 일부 실형이 있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의 인권이 한 단계 그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2017년이었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미투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단어가 됐었는데 그 미국에서 있는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작년 2018년부터 한 해를 강타했다는 어떤 강력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미투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다. 예. 아직은 1심이긴 하나 네. 물론 항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투가 지난 1년 동안 117건이 발고가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중에 실형을 받은 사례가 6건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안 검사 사건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인데 지금 피해자가 그나마도 이제 검사이다 보니 여자 검사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았고 또 지위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피해자의 위치가 결국에는 저런 종류의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닌지 예컨대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 정도의 지위를 갖지 못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 네네. 과연 지금 117건 중에 몇 건이나 지금 가해자들을 유죄 판결을 낼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그런 이제 그 선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미투들이 폭로가 이어졌지만 사실 이 피해자들의 지위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관심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정치계 대표적인 미투로 꼽혔던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선고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1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피해자다움. 이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결국 재판이란 것은 증거 재판인 것이죠. 네. 어쨌든 재판에 검찰가 수사해서 넘겼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 무죄를 했을 때 전후 사정에 봤을 때에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면은 과연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적시를 하면서 이른바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유무죄 공방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1심에 무죄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케이스도 적지 않고 또 그와 반대인 케이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법원이 특히 이제 항소심 법원은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피해자 중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이란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사안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그 판결의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체육계 미투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 2차 옥중 조사를 받습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1차 조사 시에는 이제 이 조 전 코치의 입장을 일단 쭉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 뭐 지금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이런 그렇죠. 것들만 이제 알려지고 있었는데 네. 아마도 2차 조사부터는 그 사이에 이제 포렌식 뭐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같은 거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수사관들이 수거한 이제 증거물을 놓고 예.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뭐 일종의 조사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아마도 2차 조사부터는 1차 조사와 달리 뭐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아마 진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조 전 코치가 성적인 접촉이 일체 없었다라는 입장을 이번 조사에서도 고수를 할지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미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법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미투 관련 법안이 145개씩이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네. 한마디로 작년에 한 달에 10건씩 계속 국회의원들이 관련되는 법을 쏟아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게요. 예. 실제로 그전에서 법에서 통과된 것은 한 35건 정도, 쉽게 말하면 한 4건 중에 1건 정도는 실제 입법화됐다라고 네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소 고발을 얘기를 했더니만 거꾸로 이제 남자 측에서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예. 오히려 이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을 없애는 그런 입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있지 않는 등 국회 내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법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사회적 여론이 환기가 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이제는 단순히 여성계를 넘어서 남성들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드렸던 한 145건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실현이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 어떤 압박과 어떤 여성들의 연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입법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법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또 관련해서 우리 문화, 인식도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상당하잖아요. 네, 뭐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는 피해를 발고했을 뿐인데 네. 그걸 오히려 역고소를 해가지고 뭐 무고죄나 또는 명예훼손죄 같은 걸로 역고소를 해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또는 뭐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나쁜 레퓨테이션, 나쁜 이제 어떤 명성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악명 이 떨쳐지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2차 피해부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의 행태도 보면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서지현 검사 사건만 해도 사실은 가해자가 벌인 사건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가 벌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다면 언론에서 가해자의 이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되면 안태근 검사의 사건이라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예. 언급하는 걸 보면 이 피해자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2차 피해는 아마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언론 보도도 이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네.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그렇습니다. 보완점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예. 예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영이 사건이라고 했다가 네. 그것을 조두순 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듯이 어떤 여성 피해가 계속 그 이름이 여성이 얘기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는 2차 어떤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언론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보면 여성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더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처벌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이 만민중앙교회 이모 목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네. 기존의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는 폭행 협박이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그 높은 형의 유죄 실형이 나왔던 것은 기존에 비해서 어떤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어떤 사법부의 나름대로의 판단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를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이 미투 운동이 제도화되는 되는 것도 네.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걸 바로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뭐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미투들이 이어졌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계속해서 미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인 인식도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